이번 시간에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경우의 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사건이란 걸 알아야 되는데, 사건이란 뭐냐면 말 그대로 어떤 실험 주사위를 던졌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결과들, 그런 것들을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경우의 수가 중요하지요. 경우의 수는 뭐냐? 우리가 주사위를 던졌다. 응? 그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가지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하면 뭡니까? 주사위는 1부터 6까지의 숫자가 적혀 있죠. 그러니까 눈금 같은 게 표시되어 있지. 1부터 6까지. 그래서 이때는 6가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경우의 수라고 합니다. 또는 짝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하면 뭡니까? 2, 4, 6. 2, 4, 6 해서 3가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면 된다 이거지. 자, 합의 법칙이란 뭐냐면 내가 음식점에 갔어. 자, 합의 법칙. 내가 음식점에 갔는데 메뉴판을 볼 거 아닙니까, 우리는? 메뉴판에 뭐가 있냐면 김치볶음밥도 있고 짜장면도 있고 짬뽕도 있고 우동도 있고 이렇게 4가지만 팔아. 김밥까지 합시다. 김밥까지 5가지만 팔아요, 이 식당에는. 그러면 내가 여기서 고를 수 있는 게 몇 가지냐 이거야. 몇 가지입니까? 5가지지요. 이거 5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고를 수 있는 건 5가지다. 근데 내가 밥 종류도 먹고 이렇게 메인 메뉴도 시키긴 하는데 메인 메뉴를 이렇게 시키는데 사이드 메뉴도 시키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이렇게 가면은 사이드 메뉴도 먹죠.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주스 종류 있지. 주스, 커피, 차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때는 시킬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지? 몇 가지예요? 8가지 나와야지, 그지? 여기 전체에서 나올 수 있는 가지수지. 5개 더하기 3개 해주면 되지. 그래서 8가지가 나오겠죠. 왜냐면 나는 메인에서 시킬 수도 있지만 사이드에서도 시킬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근데 곱의 법칙 봅시다. 자, 여기서 내가 왜 저렇게 2가지를 적었는지 봅시다. 곱의 법칙은 뭐냐면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어. 근데 개념수에 보면은 두 사건 A, B에 대해서 동시에 일어나는 가지수를 얘기한다 하거든. 근데 동시에란 게 뭐냐면 주사위 2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던지는 것도 동시에지만, 그러니까 어떠한 사건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있는 것도 동시에,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건을 마무리 지으면 그때도 동시에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이 메뉴판 안에서 나는 2가지를 시킬 거야. 메인에서 하나, 사이드에서 하나 이렇게 시킬 거야. 그럼 메인도 시켜야 되고 사이드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메인에서 내가 나올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야? 5가지지. 근데 아직 안 끝났잖아. 왜냐하면 사이드에서도 시켜야 되니까. 사이드에서 나올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입니까? 3가지지요. 그래서 메인과 사이드를 다 시켜야지 끝나는 거니까 이러할 때는 더하는 게 아니라 곱하는 거다. 얘는 여기 위에서는 뭐야? 내가 메인을 시켜도 되고 사이드를 시켜도 되니까 더해준 거고 끝난 사건들이니까 메인에서 시켰으면 이게 끝이고 사이드에서 시켰으면 이게 끝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끝난 건데 곱의 법칙은 뭐야? 메인도 시킬 거고 사이드도 시킬 거란 말이야. 이럴 때는 메인 시키고 사이드 시켜야 끝나는 거니까 이때 부호는 곱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15가지가 나오겠다. 곱의 법칙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지 또. 내가 옷을 입어. 위에만 입고 나가면 돼? 그럼 변태 소리 듣지요. 그죠?
위에 것도 있고 상의도 있고 하의도 입어야지 정상인으로 볼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상의가 만약에 네 가지가 있어. 옷이요.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의는 뭐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상의만 입으면 변태가 된다니까. 또는 하의만 입어도 변태가 되지. 상의랑 하의를 다 갖춰 입어야지 끝나는 거잖아. 그래야 정상인으로 될 거 아니야. 자, 이때는 12가지. 이런 식으로 계산해 준 게 고배 법칙이다. 헷갈리지 않으시겠죠? 자, 개념 원리 있는 친구들은 공통수학일 개념 원리 보면서 설명 들으셔도 좋아요. 자, 개념 원리에 있는 그 필수 문제들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00장의 카드에서 한 장을 뽑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12의 배수 또는 12의 배수 또는 13의 배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죠. 자,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12의 배수가 나와도 되고 13의 배수가 나와도 된다는 얘기잖아. 또는이니까. 그죠? 얘가 나와도 되고 얘가 나와도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지금 12의 배수 몇 개 나와요? 8개 나오지. 13의 배수는 몇 개 있어? 7개 있지. 둘의 공배수 있나? 공배수는 얼마야? 100을 넘어버리잖아. 그럼 뭐 구할 필요가 없죠. 그죠? 공배수는 왜냐면 두 번 세는 거니까 한 번은 빼줘야 되니까. 그럼 얘네 두 개 더해버리면 몇 가지예요? 15가지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어렵지 않죠? 자, 2번.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2의 배수 몇 가지 있습니까? 50가지 있죠. 5의 배수 몇 가지 있어요? 20가지 있죠. 근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얘네 둘은 공배수가 100을 넘어서니까 어차피 요 안에는 없어서 구할 필요가 없었지만 2와 5의 공배수는 뭐야? 최소 공배수가 10 아닙니까? 그죠? 그럼 공배수들은 10의 배수들이지. 아, 10의 배수들이 2의 배수에서도 한 번 세지고 5의 배수에도 써도 한 번 세졌으니까 뭐야? 중복됐잖아. 중복된 건 한 번 빼줘야죠. 10의 배수 몇 개 있습니까? 10개 있죠. 그래서 얼마다? 60이 되겠다. 자, 3번. 100과 서로소가 다시 100과 서로소인 수가 적힌 카드가 나온 경우의 수. 이렇게 글씨를 못 써. 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의 수. 이거를 구하래. 100과 서로소? 100과 서로소면 뭡니까? 100이란 거를 인수분 해보시면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아닙니까? 아, 2와 5의 배수들을 빼버리면 되겠네. 그렇잖아. 그럼 서로수잖아. 서로수라는 게 뭡니까? 어? 서로수가 뭐예요?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1분인 수 아닙니까? 그럼 2와 5의 배수들, 아, 얘 빼버리면 되겠네. 100에서 60 빼버리면 얼마? 40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방정식 x 플러스 2y 플러스 3z이 있습니다. 3z은 11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 y, z 이렇게 있는 거야. 이거의 순서상 x, y, z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 아, 이거를 만족하는 자연수 x, y, z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생각해 보세요. x, y, z가 다 자연수 아닙니까? 그럼 x도 1 이상일 거고 y도 1 이상이고 z도 1 이상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방정식에서 개수가 가장 큰 아이가 누구야? z잖아. z항이잖아. z항을 기준으로 우리가 구해주는 거야. 그러면 좀 더 가지수가 적어지는 거지. 그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가지수가 적어지겠죠? 맞습니까? 그럼 z는 얼마부터 알아봐야 되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요? x, y에다 각각 1을 집어넣어서 z의 최대값이 얼마인지를 알아보는 거지 먼저.
왜냐면 x, y도 자연수다 보니까 1부터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소값을 먼저 넣어주는 거야. 1 더하기 2 더하기 3z는 11이 되죠. 그럼 3z는 얼마입니까? 8 되겠죠? z는 3분의 8이잖아. 그럼 이거 얼마야? 2.xx잖아. 맞나요? 아, 그럼 얘는 최대가 2.xx니까 어디까지야? 2까지 알아보면 되겠네. 그럼 첫 번째 z가 1일 때부터 알아봅니다. z가 1일 때 요식에다 z1 넣으면 얼마 돼? x 더하기 2y 더하기 3은 11이 될 것이고, 즉 x 더하기 2y는 얼마입니까? 8이 되겠죠. 그럼 이거 순서상 찾는데 y에다 1 먼저 넣는 게 편하지, 그치? 6일 거고 2 넣으면은 아이쿠야 2 넣으면 4가 되고요. 3 넣으면 얼마입니까? 2가 되겠죠. 4 넣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럼 x가 0이 되니까 당연히 안 되겠다. 자, 두 번째 z가 2일 때 생각해 봅시다. x 더하기 2y 더하기 6은 11이죠. x 더하기 2y는 얼마예요? 5가 되겠네. 자, 1, 얼마? 3. 2, 1 이렇게 되겠죠. z가 3일 때는 어떻게 돼? 돼, 안 돼? 안 되겠지. 한번 넣어봐. 되나? 9잖아. 그죠? 넘어가면 얼마입니까? 2지요. y다 1을 넣으면 0인데 당연히 안 되지. 다 해서 몇 가지다? 5가지. 이런 식으로 해결해 주면 된다 이거지. 어렵지 않죠? 자, 10의 자리의 숫자는 홀수이고, 자, 10의 자리는 홀수. 그리고 1의 자리의 숫자는 뭡니까? 소수. 소수인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래. 자, 이럴 때는 자연수네 10의 자리 홀수 몇 가지 있어? 우리 자연수에서 홀수는 5가지 있죠. 1, 3, 5, 7, 9. 그죠? 자,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 1의 자리까지 해줘야지 끝나는 거잖아. 소수가 1의 자리는 소수래. 소수 뭐 있습니까? 2, 3, 5, 7 4가지 있죠. 4가지 해보니 얼마야? 20가지 이렇게 나오겠지. 자, 네 번째 360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360의 양의 우리 중1 때도 배웠잖아. 이거는 그거 그대로 하면 돼. 양의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해? 일단 360을 소인수분해 해보시면 되잖아. 그럼 얘는 10 곱하기 36이죠. 얘는 2 곱하기 6의 제곱 아닙니까? 6 곱하기 6이라 쓸까? 그게 더 실례나? 아니 4고 36에 4 곱하기 9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가 되겠죠. 양의 약수의 개수 뭐가 됩니까? 2의 세제곱이라는 거는 뭐야?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이거잖아. 3의 제곱이라는 건 1, 3, 3의 제곱을 얘기하는 거고 5라는 건 1, 5를 얘기하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네 개지. 그죠? 여기는 3개, 여기는 2개 아닙니까? 다 곱해버리면 얼마예요? 4, 3, 12, 24가지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 중1 때도 배우긴 했지만 이거 언제 다 이렇게 다 쓰고 앉아있어. 바빠 죽겠는데 시험 때. 여기 지수에다 플러스 1한 값들이지, 그지? 지수에다 플러스 1한 값들이죠. 플러스 1에서 곱해버리면 끝나는 거겠지. 자, 2번 360과 540의 양의 공약수의 개수를 물어봤어. 360과 540의 양의 공약수. 공약수 어떻게 구해? 공약수라는 건 최대 공약수의 약수 아니 이거 초딩 때 배웠죠. 초딩 때. 최대 공약수의 약수죠. 공약수라는 거는. 자, 360은 위에서 인수분해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2의 세제곱, 3의 제곱, 5. 540은 뭐야? 얘는 27 곱하기 2 곱하기 10이잖아. 10은 2 곱하기 5잖아. 그래서 얼마?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 아닙니까? 그죠? 자, 최대 공약수는 얼마가 됩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가 되겠네요. 자, 여기서 문제가 뭐였어? 공약수의 개수잖아. 그럼 뭐야? 이 약수의 개수 얘기하는 거지? 얼마야? 18 되겠다. 이런 식으로. 자, 도로망에서의 경우의 수. 자, 도로망이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 A, C 그리고 B 그리고 D
그리고 이렇게 있는 거죠. 자, ABCD를 연결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오른쪽과 같이. 다음 물음에 답하래. 자, 첫 번째. A 도시에서 출발해서 B 도시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A에서 B로 가는 방법은 어떻게 있어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그죠? 즉 A, C, B로 가는 가지수 한 가지와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A, D, B로 가는 경우가 있겠죠. 맞나요? 자, A에서 C로 가는 건 몇 가지? 하나, 둘, 세 가지. 세 가지가 될 것이고 C에서 B로 가는 건 세 가지. 그래서 모두 9가지가 되겠다. 이거죠. 자, A에서 D로 가는 건요. 세 가지. D에서 B로 가는 것도 세 가지네. 아, 뭐야, 이거 두 가지였군요. 그림을 잘못 봤네요. 왜 다 세 가지인가 했다. 자, 여기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곱하기 세 가지가 돼서 얘는 6가지가 됐다.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에서 B로 가는 가지수를 구하라고 했어. 그럼 A에서 B로 가면은 그 사건은 끝난 거죠. 자, A에서 B로 갔으니까 얘 끝난 사건. A에서 B로 갔으니까 얘 끝난 사건. 두 사건 어떻게 해? 끝난 사건들이니까 더해야지. 더하면 얼마야? 15가지가 나오겠다. 라는 거지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동건이와 수진이가 A 도시에서 출발하여 B 도시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동건이와 누구야? 수진이. 수진이가 A 도시에서 출발해서 B 도시로 가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단 한 사람이 지나간 중간 도시는 다른 사람이 지나갈 수 없대. 그럼 동건이가 A, C, B로 가면은 수진이는 어디로 가야 돼? A, D, B로 가야 된다는 거지. 맞나요? 아, 그럼 동건이가 A, C, B로 가고 수진이가 A, D, B로 가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A, C, B로 가는 가지수가 몇 가지였어? 9가지지. 수진이는 A, D, B로 가는 거니까 6가지지. 둘이 곱해야지. 뭡니까? 9, 6에 54지요. 근데 동건이하고 수진이가 바뀌는 경우도 있잖아. 수진이가 A, C, B로 가고 동건이가 A, D, B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 맞죠? 그럼 이거 뭐야? 둘 다 또 54가지 나올 거 아닙니까? 54 곱하기 2 해버리면 되겠지. 그래서 108가지가 나오겠다라는 거지요. 길 물어보는 여기 나오는 필수 문제들은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상당히 큰 것들이지요. 꼭 숙지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6번. 자, 오른쪽 그림에 A, B, C, D, E 5개의 영역을 서로 다른 5가지 색으로 칠하려고 하는데 같은 색을 중복하여 사용해도 좋으나 자,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할 때 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러한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어떠한 A, B, C, D, E라는 칸이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가장 다른 칸들과 가장 많이 맞닿아 있는 칸. 그 애를 먼저 그 칸에다가 먼저 색깔을 정해주는 거야. 아시겠죠? 자, A 봅시다. A는 다른 칸하고 하나, 둘, 셋, 네 칸하고 인접해 있고요. B는요, 두 칸하고 인접해 있고, A, C. D는요, A, C, E 이렇게 세 칸하고 인접해 있고, 뭐 D도 마찬가지. E는 두 칸하고, 그죠? 그럼 가장 많이 인접한 칸은 A가 되겠네요. 그럼 A부터 정해주는 거지. 5개 색으로 하는 거잖아, 그죠? 맞나요? 5가지 색으로 칠하려고 한다네요. 자, 5가지니까 A에는 5가지를 칠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많이 인접한 칸이 뭐야? C나 D죠, 그죠? C부터 해봅시다. C에는 여기서 하나 썼으니까 여기 4가지가 되겠죠. A에서 한 가지 썼을 테니까 C에는 4가지로 칠할 수 있을 것이고요. D에는요. A와 C에 한 가지씩 칠했으니까 D는 3가지 칠할 수 있겠죠. E는요. 몇 가지 칠할 수 있습니까?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A하고 D랑만 중복 안 되면 되니까 몇 가지? 얘 3가지지. B도 A하고 C하고만 중복되지 않으면 되니까 얘도 3가지가 되어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되겠네요. 540까지 곱해주면은. 그쵸? 39, 27에다가 20 곱하면은 540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7번. 이거 진짜 중요하고 정말 시험 문제 꼭 나오지 이거는. 얘도 꼭 나와. 위에 것도 꼭 나와. 꼭 나오는 게 많습니다. 자, 100원짜리 동전이 한 개 있고요. 한 개. 자, 그 다음에 50원짜리 동전이 두 개가 있고요. 10원짜리 동전이요. 세 개가 있습니다. 자, 이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지불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지불하는 방법의 수를 물어봤습니다. 지불하는 방법의 수, 뭐야? 100원짜리를, 응? 100원짜리가 한 개가 있잖아. 그럼 100원짜리를 안 낼 수도 있고 하나를 낼 수도 있는 거야. 그럼 몇 가지 나와? 100원짜리에서 두 가지 나오잖아요. 그죠? 아직 안 끝났으니까 곱하기. 50원짜리는요. 안 낼 수도 있고 하나 낼 수도 있고 두 개 낼 수도 있으니까 몇 가지야? 세 가지가 되겠네요. 10원짜리는요. 10원짜리도 안 낼 수도 있고 하나, 둘, 세 개 중에 낼 수 있으니까 네 가지가 되겠지요. 맞나요? 그래서 총 24가지가 나오겠다. 어렵지 않죠. 근데 문제에서 거기 잘 봐야 돼. 조건이 뭐야? 단 0원을 지불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100원짜리도 그렇고 50원짜리도 그렇고 10원짜리도 그렇고 안 내는 경우까지 싹 세준 거잖아. 그럼 여기서 빼기 1을 한번 해줘야지. 그럼 얼마야? 23가지가 나오겠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지불하는 아이고야.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야 이번에. 이건 방법이고 지불하는 방법. 얘는 금액. 자,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어떻게 알아봐야 되냐 봅시다. 자, 100원짜리는 뭐 위에 더 큰 단위가 없으니까 빼고 50원짜리 보세요. 얘 두 개 있죠. 얘 두 개 가지고 100원으로 바꿀 수 있지. 이거 조심해야 돼. 근데 10원짜리는 세 개잖아. 세 개는 30원이니까 50원으로 갈 수가 없는 거잖아. 아, 얘만 되네. 50원짜리는 100원으로 바꿀 수 있구나.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애들은 바꿀 수 있는 이 위에 단계를 50원짜리로 바꿔주는 거야. 이거 조심하세요. 그럼 50원짜리가 몇 개가 될 수 있어? 50원짜리가 몇 개가 될 수 있습니까? 4개가 된다는 거지. 10원짜리는 그대로 3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이거 가지고 이제 다시 해주면 되죠. 50원짜리 4개니까 몇 가지 낼 수 있어? 안 내는 것까지 포함해서 5가지가 있을 것이고 10원짜리는 4가지 있죠. 근데 여기서 또 뭐라 그랬어? 0원을 지불하는 거 제외한다 해서 마이너스 1 해주면 몇 가지야? 19가지가 나온다라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7번 잘 이해를 하시고 잘 이해해 보시고 다음 시간까지 공부 열심히 해서 오세요. 모르면은 안 돼.